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거푸집입니다. 자, 거푸집에 대한 어떠한 시험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항상 그 대형 거푸집에 대한 것을 조금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사는 이렇게 평범한 공사보다도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렵고 또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 맞는 인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 거푸집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출제되겠지만은 일반 거푸집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험을 대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인 공법에 대한 내용을 시간만 조금만 주어지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구독이 늘면은 그러한 부분도 내가 의심나는 공법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거푸집입니다. 대형 거푸집 공사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대형 거푸집의 대표적인 것이 이 깽폼입니다. 이 아파트와 같이 평면이 동일한 층을 여러 개 층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요 견출을 할 수 있는 작업 발판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클라이밍 폼이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작업 발판이 있는 것까지 합쳐서 깽폼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답지에 보면은 이제 뭐 개요는 정의, 작은 부재로 일체화한 거푸집,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징적인 거, 그리고 고청하층 그 추세로 요 사이는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겠고, 분류는 어차피 나중에 그 시험 자체에 분류를 기재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상 대형 거푸집이라기보다도 지지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스포트를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지대가 없는 거푸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는 변형이 가능하지 않는 거, 페코빔은 변형이 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시공상 유의사항은 여러분 요거는 뭐 아무래도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칠판 강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 기본 계획 수립, 그러면은 시공상세도 공장점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중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사항들은 몇 가지만 이렇게 기재를 하되 요걸 전부 아래로 하면 세 줄이 되죠. 1번에서 요거 그 밑에 가고 요 2번이 그 밑에 가면은 석 줄이 되죠. 이러면은 세 페이지는 겉들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요 내용 가지고도. 자, 그 다음에 뭐 처갑이라든지 이런 게 그림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림도 넣고 처갑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기록하는 게 좋겠죠. 외부 진동기는 건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내부 진동기로 사용하는데 처갑 같은 경우는 내부 진동까지, 외부는 사실 기재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핸드로, 이것도 제가 프리핸드로 하는데
수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연습 좀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하려면 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 그리되 글씨만 제가 글씨를 좀 성의 없게 적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글씨만 좀 성의 있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답안 작성하는 형태를 조금 바꿔봤는데, 자, 양중시 재예방 하면은 말 그대로 크고 무겁죠. 칠판을 하기 때문에 크고 무겁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아는 대로 적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요사이는 이제 아파트가 다 뭐 30층을 넘어가면은 RCD나 ACS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RCS나 ACS의 구분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양중시 재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 중점 사항과 같이 이렇게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경제성 이렇게 하고, 결론은 요 위에 내용 중에 좀 강조될 만한 거, 요 사이는 이제 다 대형 거푸집으로 하는 추세고, 대형 거푸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결론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대형 거푸집에 대한 것과 처갑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좀 하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헤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당연히 얇으면 옆으로 미는 힘이 적겠죠. 기둥 같은 경우는 이게 두꺼우니까 옆으로 미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요사이는 이제 아파트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 대형 거푸집 그 인양 방식을 RCS나 ACS로 합니다. RCS는 레일 클라이밍 시스템이고, 요거는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유압기로, 대형 유압기로 전체를 올리는 것이고, 요거는 소형 유압기로 하는 건데, 초기에는 사실상 유압기로 한 것이 아니고 타워 크레인에서 레일을 따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워 크레인 하다가 요사이는 다 소형 유압기를 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ACS보다는 RCS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설치 해체할 때도 훨씬 쉽고 작업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이 RCS라는 것은, ACS라는 것은 이 전체가 한 판을 그 콘크리트 타설 후에 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을 ACS입니다. 그러니까 유압 성능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설치할 때도 이게 다 일체화 되니까 설치할 때도 되게 어렵겠죠. 그러나 RCS는 요 한 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고, 차례대로 이렇게 유압기를 옮겨가면서 소형 유압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한목에 올린다 해도 철근을 작업을 한목에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올리는 부분부터 작업을 하면 작업의 효율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슈고, 요 전체가 요게 레일입니다. 레일이고, 요게 실린더입니다. 요게 실린더죠. 초록색이 실린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하겠습니다. 답안 작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 왔듯이 이 개요에 대해서는 첫째는 그 정의, 다시 말해 대형 그 부집의 깽폼이라는 것이, 깽이라는 것이 셋더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재들을 하나로 이렇게 셋더화한, 다시 말해서 일체화해서 크게 한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사이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건물이 높아지니까 이 반복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건물에는 이제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는, 자, 재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안경을 사용하라. 요거 문제 자체에서 특징을 기재하고 가면은 이 하나에 뭐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발췌하지만은 그 개요의 특징은 몇 가지 안 적어도 되죠. 재료는 왜 어떻겠습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30층 같으면 30층을 계속 사용하니까 자재 절감 되겠죠. 사람이 작업합니까? 공장에서 만드니까 이 인건비 절약 되겠죠. 시공할 때 타워 크레인이나 그 RCS, ACS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걸로 하면은 시공성 좋아지고 공법은 반복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성 좋고 경제성, 이거는 초기에는 투자가 많아도 층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이 훨씬 또 좋아질 수 있죠. 뭐 이런 것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이제 특징에 대해서는 부담이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분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형 거푸집을 분류를 하고 시공상 유의 사용으로 하라 이렇게 하면은 분류를 기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벽체용은 깽폼하고 클라이밍 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클라이밍 폼까지 요사이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깽폼이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작업 발판이 견출까지 포함한 폼이죠. 그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을 현장에서를 다 깽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닥용은 테이블 폼과 이 플라잉 폼, 다시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테이블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래층에 이제 슬라브 있으면 여기에 요 테이블 자체가 일체화돼 가지고 테이블 자체가 요래 일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요 위에 층에 옮기면 요렇게 되겠죠. 또 요것도 옮기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슬라브를 바로 치면 되죠. 그러면은 요것을 요렇게 날아간다 해서 플라잉 폼이라고도 하고 테이블 같이 생겼다 해서 테이블 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벽하고 바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터널 폼과 트래블링 폼이 있는데 사실 건축에 뭐 이렇게 많이 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것을 계속 뭐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트래블링도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으로 하는 거, 분류 그 표는 여러분이 그 요약집을 보면 되는 것이고, 슬라이딩과 슬립 있는데 사실 그 사일로라 뭐 꿀뚝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 이래 할 경우에는 경사가 있는 것은 슬립이고 경사 없이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게 탓을 하면서 탓을 굳어지는 속도의 그 강도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무지보보는
보호하고 패코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벽체가 이래 있으면은 이 벽체에 고정해서 이렇게 그 일체화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에 지지를, 스포트 지지를 안 해도 돼요. 스포트 지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무지보인데, 요 보호 빔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이걸 들어갔다 나왔다 조절이 가능한 길이, 요 길이 폭을 조절이 가능한 것을 패코빔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강의 목적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틈 나는 대로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빨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되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상 유의사항, 자, 우리가 구조체가 이렇게 있지만은 깽폼은 요거 작업발판, 요게 이제 구조체인데, 여기서 요게 요렇게 밀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약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요거는 구조체고 요거는 단면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깽폼은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을 봤듯이 철판으로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상 유의사항의 첫째 사기를 사전 기본 계획 수립 잘 하자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을 보면서 철판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튼튼하죠. 내구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판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게 밀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밀성, 이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 사용하니까 전용성, 요런 거는 실질적으로 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벽에 미는 힘입니다. 이 콘크리트가 이래 있으면은 거푸집이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 탓을 하면 요까지 하면은 비례해서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나 많이 높이 가면은 굳어지겠죠. 아래는 굳어지기 때문에 요런 형상이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미는 힘이 적어지고, 여기서 최대한 되는데 요걸 헤더를 하고 요 값을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최대 척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척압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벽하고 기둥하고는 두께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헤더는 0.51 이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압력은 2.5m, 2.5.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현장에 쓰는 거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죠. 이렇게 이 값이 아니고 2, 3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압력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척압이 얼마인지는 재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압판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콘크리트 탄성력에 의해서 얼마나 변형이 되는가를 보는 거고, 여기에 스트레이지 게이지,
다시 해서 변형률을 알 수 있는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사용하는 걸 수압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수압판, 수압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압계는 스트레인지 게이지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철물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물을 고정시켜서 이 스트레인지 게이지에 의해서 변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OK 측정법은 여기에다가 유압기를 달아놓으면은 변형되는 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4가지 방법이 있다 정도만 기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압하는 방법 이런 4가지 정도도 쓸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부집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양종이죠. 양종. 이게 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리하고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에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워 크레인에 사용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는 타워 크레인이 다 하죠. 그럼 20층에서 한 30층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30층이 넘어가면은 실적으로 RCS나 ACS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압기를 사용해서 전체가 올라가도록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기나 작동하기나 할 때는 대용을 하기 때문에 쉽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처음 설치할 때나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일시에 올린다고 해서 다음 공정인 철근이 일시에 다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요걸 올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작업하고, 요거 올리고 후속 작업하고, 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고 그 다음 요거 할 때는 RCS라는 것은 레일과 여기에 슈가 붙고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일체화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집도 같이 일체화되가 쫙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형이니까 여기 가능하겠죠. 그러나 ACS는 이 레일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유압기로 올립니다. 그러나 이 RCS는 요 적은 판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유압기를 사용하고 또 여기에 옮겨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당연히 이제 소형 유압기를 사용하고 작업 효율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의 跨선행 방법이 있죠. 이 아파트 건물이 대형인데 여기에 跨가 먼저 올라갈 때, 이 跨가 먼저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S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걸 먼저 일체적으로 쫙 올라가서 작업을 빨리 선행하고, 요 후속 작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쓸 거 없네 그러면은 아이템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재료, 사람, 시공할 때 안경, 그럼 여기에 7번에 안전성, 8번에 경제성,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 채우는 방법도 이렇게 자꾸 훈련되면 나중에는 쓸 게 없어도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답안 작성할 때 내가 축정 관리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공 경험이나 이렇게 별도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이 양중에 대해서 그리고 양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부분을 하나의 그 아이템의 그 부속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요번에 방식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이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양 작업 방법, 그리고 땡폼 조립 시 안전수칙, 고리 그림에 두었듯이 인양 고리,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구조적 검토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요게 실질적으로는 그 안전수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속 사항은 내가 생각되어지는 데까지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기록할 필요도 없이 생각나는 만큼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런 그 세부적인 규정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시간적 여유가 참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차피 하여튼 지금 단계는 그 아이템 위주로 빨리 적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을 이런 방식으로 기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